안녕하세요. 불사조 코치 박용덕입니다. 오늘은 불사조 코치가 여러분들에게 기획으로 내놓은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가리안 백 역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가리안 백 올림픽 리프팅이죠. 왜 불가리안 백으로 역도를 해야 될까? 역도가 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건 사실 운동 지도자, 특히 엘리트 선수들부터 역도를 하는 경우는 너무너무도 많고, 다만 역도라는 게 너무 좋은 훈련임에 반해서 허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다수의 역도를 지도를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바닥에 막 드롭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역도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역도 동호회도 운영을 해봤고 여러 선수들과 교류도 하고 현재 역도 심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역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한 역도를 사실 운동에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조금 접목을 하는 게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드리자면 바로 이 불가리안 백을 하신 역도를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공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일단은 불가리안 백은 케틀벨 할 정도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 1평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기존에 했던 그 어떤 단순 관절 운동들이나 기존의 정적인 운동들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고 실제로 역도 움직임과 99.9% 유사합니다. 어떤 약간의 도구적인 디테일이 달라질 뿐이지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오늘 하실 거는 바로 불가리안 백 클린입니다. 역도 동작에 있어서 불가리안 백 클린을 넘어 올라갈 때 기술의 단계가 있고요. 피라미드의 정점 꼭지점이 바로 클린이라면 그 밑에 하위 동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드리프트, 두 번째 슈러그, 세 번째 미드풀, 그리고 마지막이 클린인데 이 하위 동작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드리프트는요, 불가리안 백이 그립 특성상 바깥으로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두시면 이 힘이 손실을 입어요. 팔꿈치가 벌어질수록 등이 힘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등을 꽉 조이셔서 안전하게 견착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불가리안 백 역도를 이런 식으로 그립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잡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클린이라는 게 몸 전체 힘을 수직으로 이용해서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내 몸의 안에 굴근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컬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역도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그냥 겉에만 보고 대충 따라하는 형태가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요, 역도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클린을 해서 몸 힘을 쓰는 클린을 할 거면 그립을 밑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잡으셔야 돼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립을 갖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등을 꽉 조이신 상태에서 측면에서 각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걸 이제 저는 기립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쿼트처럼 세우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너무 많이 쓸려요. 아예 몸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모멘텀이 크면 클수록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마찰이 돼서 올라가면 애초에 출력을 낼 수 없습니다. 폭발적인 파워를. 그렇다고 너무 숙이면 이건 이제 역도에 대해서 애초에 맞지 않는 각도예요. 애초에 머리가 이만큼 돼 있다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올릴 때 거리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반원을 그리게 되죠, 몸이.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각도로, 그러니까 너무 세우면 여기 무릎에 걸리고, 너무 숙이면 몸이 일어나는 각도가 너무 커져버리고, 보통 어깨랑 무릎이랑 약간 일직선이 되는 구간이다. 근데 그게 사실 일반적인 바벨 역도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어깨 넓이 정도 쓰시고 이 불가리안 백의 사이드 핸들이 이 발 사이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 각도가 나옵니다. 역도를 하실 때는 항상 상체가 세워져 있으셔야 돼서 내 멱살을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이렇게 딱 턱을 드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몸이 막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지면을 꾹 누릅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쭉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릎만 먼저 펴지거나 상체가 뒤로 젖혀지거나 아니라 무릎과 고관절이 같이 동시에 쭉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역도에서는 누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면이 앞뒤 움직임 없이 힘이 손실 없이 꾹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불가리안 백 데드리프트예요. 그래서 일어나실 때 웨이브를 탄다든지, 상체가 너무 숙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상체가 너무 세워져서 무릎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거 없이 등을 꽉 조이고 지면을 꾹 눌러서 쭉 일어난다.
자, 두 번째, 클린은 말 그대로 바닥에서 내 몸통 위까지 들어올린 동작인데, 첫 번째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이 무릎까지는 들어 올렸어요. 이 힘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상지로 힘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힘을 갖다가 이어받는 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견갑골, 그리고 등 근육이죠. 제 어깨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면 얘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에서 떠 있는 뼈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 흔들기만 해도 어깨뼈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슈러그 하실 때는 너무 강하게 막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으쓱, 그냥 이렇게 으쓱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자연스럽게 몸에서 으쓱하고 올라갈 정도만 되시면 슈러그를 충분히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슈러그 자체를 훈련하는 거는 또 좀 다른 개념이에요. 슈러그를 강화하는 훈련을 할 때는 힘을 주는 게 맞지만, 저는 기술로서 하나의 중간 브릿지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와 슈러그를 이어서 보여드리자면, 데드리프트 하나, 둘, 그게 이제 2가 슈러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측면에서 보시면 실수들이 많으실 수 있는 게, 이게 무거우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쏟아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등을 잡아주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몸에서 올라오는 힘을 불가리안 백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개뼈에 딱 이렇게 등을 이어놔야 지면에서 올라오는 힘이 코어를 통해서 날개뼈에 있는 이 불가리안 백까지 하중이 전달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힙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수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힙에 힘을 꽉 주셔야 돼요. 일어나면서 힙 꽉 조이고, 그 다음에 어깨 으쓱, 이렇게까지가 데드리프트와 슈러그입니다. 실제 동작하실 때는 이게 폭발적으로 하시는 개념이 들어가요. 실제 클린에서는. 하지만 연습하실 때는 하나, 하나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데드리프트, 슈러그까지 연습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미드풀입니다. 미드풀. 자, 이 미드풀이 뭐냐? 원래는 이제 뭐 스네치나 이런 거 할 때는 하이풀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보디빌딩식으로 제일 많이 하는 어깨 운동 중에 하나죠. 업라이트 로우. 승모근부터 삼각근 이런 데를 다 강화시켜주는, 이두까지 다 강화시켜주는 아주 수준 높은 운동이죠. 그래서 이 업라이트 로우는 보디빌딩에서 따지면 여기 힘만으로 반동을 주지 않고 어깨 힘만으로 쓰시는 건데, 이 역도에서는 올라올 때 원심력을 받아서 얘를 끌고 가지고 오는 행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 힘을 쓰는 건 당연히 써져요. 하지만 여기 힘만으로 끌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심력을 받아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업라이트 로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프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속을 받아서 뜨죠. 이게 역도에서 추구하는 가속이 들어간, 말 그대로 파워가 생성된 개념의 하이풀입니다. 그러면 미드풀은 뭐냐? 높이를 좀 낮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를 요 명치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그게 미드풀입니다. 불가리안 백 미드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이 그러니까 거의 명치점에서 끝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가상의 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거운 걸 들 때 이렇게 들진 않는다는 거죠. 쇼핑할 때 장바구니 들 때 이렇게 드는 사람 없죠. 스포츠 할 때는 가장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 출력을 내는 게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역도에서도요. 클린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단 거리, 내 몸과 가장 붙어서 오는 거리여야 되는데, 그걸 바로 가상의 벽이라는 걸 상정을 하자는 거죠. 자, 측면에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도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무거운 무게도 들 수도 없고, 이게 수직 운동이 아니죠. 그냥 가벼운 걸로 클린 흉내를 내는 거죠. 자, 가상의 벽이 있어서 몸에 최대한 붙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최대한 붙어서 올라오는데, 저희는 미드풀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거죠. 당연히 팔꿈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붙으려면 바깥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에 붙어서 팔꿈치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작을 하나씩 이어 붙인 거죠. 데드립, 슈러그, 미드풀, 이걸 이어서 하면 여기서 이제 바벨과 불백의 디테일의 차이가 나오는데, 바벨이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돕니다. 왜냐면 바가 내 손 중심에 있잖아요. 내 손만 움직이면 바는 그대로 제자리에서 있어요. 그래서 바는 그냥 손만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데, 불백은 반원이에요. 내 손은 몸에 붙어 있더라도 불백은 멀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돌리면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를 갖다가 최대한 내 몸에 붙이기 위해서 팔꿈치로 뒤를 찍는 거예요. 찍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몸이 멀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최대한 뒤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자,
자, 이게 바로 불가리안 백 클린입니다. 이 클린은 뭔가 점프를 하거나 앉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추후에 클린의 종류에 대해서도 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저희는 기본 클린 혹은 머슬 클린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도 동작과 똑같아요. 그래서 불가리안 백 클린은 폭발적으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힘을 끌어올려서 두니까 바벨 클린이나 캐틀벨 클린하고도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예. 캐틀벨 클린이나 바벨 클린을 오늘 처음 배우신 분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모든 지도자들도 아마 난색을 표하실 정도로 사실 그 두 개의 도구로는 클린을 알려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불백 클린으로 한다면 저는 뭐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한 타임에 수명 넘는 우리 초심자 회원님들 있을 때도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지도해서 수업을 들어가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불가리안 백이라는 도구의 도구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역도만의 어떤 정확한 기술적인 디테일이 99.9% 살아있는 이 동작을 통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같이 갖고 가는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네치나 뭐 이런 복잡한 동작들보다는 내가 바닥에 있는 거를 한 번에 내 몸통으로 끌어올리는 이 수직 움직임의 기본을 통해서 불가리안 백이 친해지게 만드는 거를 포인트를 두셔서 훈련하시면 이 불백 역도가 더 재밌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훈련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신 점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